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57분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옵티코 4% 8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옵티코 100만원 매수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옵티코 약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포스코 DX 247만원 매수했습니다. 네, 포스코 DX 500만원 스윙 중기로 들고 갈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DX 518만원 중기로 들고 갈 걸로 선정했고 매수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포스코 DX 손절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V 첨단 소재 210만원 샀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V 첨단 소재 손절했습니다. 수익금 6,000원으로 확 줄었죠? 포스코 DX 일단 익절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포스코 DX 이게 뭐 스윙 중계 종목인데 일단 1%만 먹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서 12,770원에다가 제가 걸어 놓을게요.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살게요. 12,780원. 이 패턴은 좀 익숙한 패턴이라서 좀 확률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스윙 중기로 산다고 했던 종목 일단 1%만 먹고 나왔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디젠스 200만원 매수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매 봤는데 디젠스 본절하고 나왔습니다. 가끔씩 뭉탱이로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돼가지고 그 돈의 주체가 누군가 싶어서 방금 전에 좀 사봤어요. 걔가 과연 올릴까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찜찜해가지고 본절해서 팔았습니다. 지금 올라가죠? 제가 아까 봤던 그 돈의 주체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들어갔다 번 적도 있지만 이런 거 들어갔다 왕창 깨진 적도 많아가지고 보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수급 들어온 데가 제가 샀던 이 가격대 아까 누군가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거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뭉탱이로 들어온 돈이 아까 제가 산 평단 딱 거기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던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본절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그 사람은 지금 약간 올려가지고 한 1.2% 수익 빼고 나는데 아마 이 호가창이 이제 물량이 쌓이면 그때 확 던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한 1.5% 그 사람도 스캘핑 하는 사람으로서 먹는 거죠. 디젠스 일봉 차트 보면은 뭐 스윙 개념으로는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예전의 경험으로 좀 지저분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요. 이거 한 8, 9년 전에 제가 스윙으로 먹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디젠스는 조막손 주포입니다. 확실히 조막손 주포다. 개미들 함부로 허용하지 않는 주포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Y 200만원 샀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Y 본절했습니다. 매매 비용이 체크가 안 돼 있네. 16,000원 손실이었구나. 수익 보고인 줄 알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00만원 샀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6 총 손익금액 마이너스 28,000원이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Y 200만원 매수했습니다. 매도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Y 손절했습니다. 총 손익금액 34,000원. 네,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왕창 깨졌죠. 마이너스 210만원 손실을 봤는데 오늘 매매에 임하면서는 본래 원칙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종목을 선정할 때 신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지키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처음에 옵티코어 이 종목에서 한 방에 좀 수익을 초반에 줘가지고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택했었던 건 다 실패했습니다. 매매일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 매매하는 것보다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매매하는 게 성공의 확률이 더 높죠. 가장 좋은 시간대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을 매매할까도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침에 좀 많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려고요. 종가 매매나 중간 시간대 매매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일단 아침 매매를 좀 많이 이기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아니면 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참 제가 팔고 나왔는데 팔고 나와서 다시 또 올랐어요. 이렇게 흔듦과 올림, 올림과 흔듦 그렇게 있으면서 야금야금 몰리네요.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했는데 제 스캘핑의 원칙 중에 하나 세워둔 게 그게 있습니다. 종목을 일단 잘 선정한다. 종목을 잘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산다. 근데 사자마자 바로 오르지 않으면 팔거나 본절하거나 손절한다. 그게 스캘핑에 있어서 저의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칙을 어겼을 때 손실이 많이 나요. 자, 이수페타시스 마이너스 1.16% 11,000원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자, 1봉 차트예요. 5분봉 차트고요. 1분봉 차트입니다. 자, 옵티코 제 첫 매매 종목인데요. 82,000원 수익 보고 나왔고 2.76%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매매했어요. 이쪽에 우측의 하단. 5분봉 차트, 1분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뭐 매매 잘 하고 나왔죠? 두 번째 매매에서는 본절인가 손절인가 약간 했을 텐데 그렇게 끊고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어쨌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 얼마 전에 얘가 참 저에게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기 때문에 참 좋은 기억이었었는데 어제 얘 때문에 좀 많이 깨졌었고요. 오늘도 얘가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6만원 손실 보고 나왔고 마이너스 2.79%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EV 첨단 소재 5분봉 차트, 1분봉 차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건 내가 손절 삼은 것보다 더 오르진 않고 떨어져 주었다는 거, 그 정도가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봉 차트 이렇고요. 자, 디젠스 본절하고 나왔습니다. 1봉 차트고요. 5분봉 차트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 또 떨어졌다. 참 이게 스캘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손절이나 본절 못하면 바로 이렇게 계속 줄줄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계속 줄줄줄 손해를 보냐면은 미련 가질 때, 내가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련 가질 때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물타기라면 그 손실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제 영상 매매일지 보면 손실이 아주 크게 난 날들 항상 다 물타기가 있고 비중 매매가 있고 손절 못하고 그게 항상 다 껴 있습니다. 자, SY 요거는 제가 손절한 다음에도 좀 더 올랐어요. 한 12시까지 끄고 가면 수익 볼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매매 시간 지키기로 했거든요. SY 1봉 차트고요. SY 5분봉 차트입니다. SY 1분봉 차트예요. 그래도 뭐 내가 판 다음에 약간 오른 것 같지만 다시 이런 거 맞기 싫어가지고 제가 판 거거든요. 아까 SY 패턴은 이런 게 좀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종목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수익을 보는 구간은 되게 짤막짤막하게 막 1%, 1%, 1% 되게 짧은데 좀 기다림도 많이 있고 기다린다고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음봉을 종종 왕왕 줘요. 이게 장중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팍, 야금야금 올라오다 팍, 팍, 야금야금 올라오다 팍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또 한번 올리긴 하죠. 예. 누군가 또 장난질 하고 있는 건데 매매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 저의 매매 시간의 기준의 원칙은 아침 9시부터 10시 구간이 일단 1차 활발한 매수 구간 혹은 매매 구간 그리고 중간 매매 구간은 한 11시 한 40분부터 2시 사이까지 그게 중간 매매 구간 그리고 종가 매매 구간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매매 구간은 그렇고요. 나는 17년 커리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매매 승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구간이고요. 근데 체력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해가지고 잘못하면 뇌동매매로 또 이어지거든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밤새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전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수익 매매는 좀 많이 항상 늘 많이 해왔던 건데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 매매는 좀 한 적 있다. 그 선물 옵션 파색 쪽 ELW 그런 거 할 때 가끔 오버나잇 했어요. 지수 차트를 좀 잘 맞추는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비중에 비하면 소액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오버나잇 해보지. 오버나잇 했을 때 그게 홀짝이 잘 맞으면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ELW라던가 선물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레버리지라던가 굿버스 뭐 그런 데서는 그냥 장중에 매매할 때보다는 오버나잇 했을 때 맞추면서 그게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이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탐욕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오버나잇은 좀 했었지만 장중 그 종가 매매랄까요? 오후 2시 반 넘어서의 종가 매매는 경험치는 적어요. 나중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체력이 좀 안 돼요. 이미 오전 중에 그리고 영상 편집하면서 체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이게 영상 편집하는 게 매매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영상 편집하고 제가 주식 매매했던 걸 복귀해 보는 게 나름대로 유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매매나 오후 매매 막 하려고 그러면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퍼져요. 근데 막 오후 2시 3시까지 매매를 한 다음에 영상 편집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봐야죠. 자, 마지막 종목 포스코 DX 마이너스 1.37% 요거 손실 보고 나왔고요. 마이너스 33,000원 손실 봤습니다. 참 시가총액 큰 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늘 작전주 뭐 급등주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늘 연구해 왔거든요. 작전주 급등주 세력주 막 그런 거 연구에 바친 세월이 참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은 꽤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대형주 쪽은 좀 주포들이 항상 그 세력이란 존재가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라던가 진짜 큰 손들 그쪽이라서 그리고 전체 약간 국제 지수라던가 국제 시황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분석을 해도 그 분석이 때로는 군중 심리와 함께 매몰되는 경우가 많고
분석을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꽤 많고 그래서 지수 종목이라던가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때론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쪽도 연구를 계속 멈추지 않는 거는 나중에 시드가 커졌을 때는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들도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스윙 중장타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맥을 잘 짚을 줄 알아야죠. 한 6개월, 3개월, 1년 단위 혹은 3년에서 5년 단위까지도 저축의 개념을 하는 게 스윙 중장기 매매의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도 병행을 해서 어느 타점에서 단타가 통하는지, 어느 타점에서 스윙이 통하는지, 어느 타점에서 종가 매매가 통하는지, 어느 타점에서 중장타가 통하는지, 지수와 맥을 같이 하는지, 지수와 역행을 하는 종목인지, 뭐 이런 거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가총액 너무 큰 건 잘 안 매매했어요. 뭐 내 시드가 막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뭔 그런 거 하겠어요. 내 시드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될 때는 단타도 시총이 좀 큰 거에서 했어요. 슈퍼 메가 그런 기업에선 잘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한 시총 한 5천억에서 한 5조 이내 기업 그런 데서 좀 섹터의 주도죠, 시장의 주도죠, 뭐 그런 데서 이제 단타를 좀 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연구들을 계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17년 했는데 몇 번 깨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게 더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멘탈 잡고 끝까지 해야죠.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잃으면 많이 아프잖아요. 돈들이 다 얼마나 힘들게 번 돈들입니까? 자, 포스코 DX 일봉 차트 이렇고요. 포스코 DX 5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포스코 DX 1분봉 차트 이렇고요. 제가 이거 포스코 DX 매수 걸어놨거든요. 체결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체결 안 됐습니다. 여기 12,790원에다가 매수 걸어놨어요. 포스코 DX. 이제 아까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매수를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 가격에 매수가 체결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매수의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매도의 맥점이 되거든요.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다음날 또 좋거든요. 근데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 주식에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만 12,790원 요거 매수 걸어놓은 거 냅두겠습니다. 12,790원 포스코 DX 걸어놓은 거 냅둘게요. 이게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약간 선도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길게 가보면은 어쨌든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면요, 이게 빠지면 나중에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기본 여기까지 나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빠지기 시작하면. 지지가 되려면 이거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보통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손절 라인 줄 때 여기 1차 여기 2차 이렇게 주죠. 이 한참 후에 일이에요. 나중에 떨어지다 보면 막 여기까지 왔을 때가 1차 매수, 2차 물타기 매수. 스윙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스윙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윙 중장기로 끌고 갈 때 이런 데서 한번 잡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요런 데가 다 그냥 몇 년, 한 5년, 10년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다 사는 거,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샀다가 다시 반등 주고, 그땐 박스권이 되겠죠? 여기가 저항자리가 되는 거고, 이거 돌파해주면 나중에는 중장기로 갈 때는 이제 이런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인 거고, 좀 더 짧게 보면 이런 데가 또 수익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익 실현하는 구간. 스윙 중장기로 매매할 때와 스캘핑, 단타, 데일리 단타, 다 이제 매매 관점마다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매도해야 될 때가 있고, 스캘핑은 어쨌든 시간을 짧게 보고 빨리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찾아서 내가 살 때 바로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찾아서 들어가는 게 스캘핑인데, 근데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 그럼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본절과 손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매매 타점의 통계와 확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린이나 초보 같은 경우는 늘 소액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맥점들, 타점들, 그런 곳들을 매수해보고 매도도 해보면서 그게 확률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나 그런 것들을 따져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해도 그게 안 되는데 큰 액수라서 되겠냔 말이죠.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80% 마이너스 까먹었다 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때 5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 단타를 했었던 게 나름의 통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게 수익이나 어쨌든 그 확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원래 처음에 단타를 한 3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최근 3개월 기간에요. 전에도 큰 액수로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1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승률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럼 조심조심해서 한번 금액을 늘려보자 했다가 조심조심 금액을 늘려서도 승률이 괜찮았지만 문제는 괜찮다가 한번 깨질 때 그때 승부욕이 발동되면서 지고 싶지 않은, 손실 보고 싶지 않은 욕구가 발동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물타기 확 들어가면서 손실이 그냥 극대화가 팍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원 벌고 그 다음날 1600을 깨지게 됩니다. 막. 그 다음날 한 600, 800 더 잃고요. 그 다음날 300개 먹고요. 그 다음에 200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사이와 오늘 아침까지 다시 한번 반성한 거는 제 주식 매매 원칙이 한 22가지 정도가 돼요. 오늘 또 5가지가 늘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 내 기준에 부합한 것만 해야 한다. 내 기준, 나의 그동안 매매 통계 확률에서 대단히 높은 것만 선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인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 제 1원칙,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하라. 그게 제 1원칙으로 세워놓은 저의 원칙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 봤을 때, 손실 봤을 때 더 조심해라.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스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도. 스윙으로 좀 돈 벌고 난 다음에 얼마 하지 않아 또 잃게 되거든요. 스윙으로 또 손실 본거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빠른 기간에 또 더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두 번째 원칙이어서 수익 보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하고 손실 보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된다. 수익 보고 났을 때 난 역시 맞아. 난 정말 잘해. 이제 그런 마음이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종목 선정할 때 좀 성급하게, 조급하게, 부주의하게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1원칙이랑 관련이 있어요. 종목 선정할 때 수익을 봤을 때 부주의함과 성급함과 조급함 속에 한다. 왜? 이전에 돈 좀 왕창 벌었으니까 더 빨리 이번 선택하면 잘 선택 빨리 하면은 수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자, 여기서 또 다른 원칙이 파생됩니다. 손실 봤을 때 더 주의해라. 왜? 본전 욕구가 생기거든요. 손실 봤을 때 뭐 어느 유튜버가 말하는데 사람이 손실을 보면은 더 멍청해진다면서요. 저도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게 손실이 커졌을 때 진짜로 좀 본전 욕구라던가 승부욕이라던가 그런 게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세운 게 손실 봤을 때 더 조심해라. 손실 봤을 때 본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더 부주의하게, 더 성급하게, 더 조급하게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가 있어요. 기준과 원칙을 세워놨지만 때로는 이 차트를 본다는 게, 호가창을 본다는 게 대단히 주관적인 내 심리의 상태가 개입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통계와 확률을 통해서 매매 원칙을 세웠고 통계와 확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았었지만 이것 자체가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 좌우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손실 봤을 때 본전 욕구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라.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손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장중에요. 특히 뇌동매물이 이어지게 되면 진짜 큰 손실로 이어져요. 단타가 돼도 그렇고요. 스캐핑이 돼도 그렇고요.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보고 나면 스윙 매매자도 종목 선정할 때 원래 천천히 보면서 느긋하게 담아 가야 되는 건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더 성급하게, 더 몰빵, 더 비중, 막 그렇게 수익 봤을 때도 사실 그 수익 보기까지 수익 매매라는 거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3개월이 걸릴 때도 있어요. 수익 매매로 수익을 본다는 것,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더 추가 매수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물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기다려서
뭐 한 7, 80%, 뭐 30%, 50% 수익을 봤다 쳐요. 금액이 나름대로 클 수도 있겠죠. 근데 3개월 동안 기다려서 수익 봤으면서 정작 매수를 다음 매수할 때 하루도 안 걸려서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손실로 확 또 물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죠. 이 패턴을 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캘핑에서도 중요하고요. 데일리 단타에서도 중요하고요. 스윙 매매에서도 중요하고요. 뭐 중장타 하는 분들이야 보통 사놓고 되게 묻어놓는 경우가 많죠. 아예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도 지워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어플 지워버리고 그냥 아예 안 쳐다보는 경우. 막 테슬라 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LNF, 전기차 관련주부터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스윙 중단기 매매 이전까지는 심리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나의 심리에 따른 내가 지금 매매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상태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를 항상 면밀히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제가 주식 17년 해오면서 깨달아왔고 확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 22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 되는 맨 우선되는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해놨던 데 있죠. 여기를 깨뜨리면서 이게 지지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갭은 메꿔진다는 그 격언을 잘 아시죠? 여기 다 메꾸러 내려옵니다. 다 여기 시초 여기 12,686원 12,680원 요거 지켜내야 돼요. 지키는 것도 좀 건강하게 지켜줘야지. 부실하게 지키고 막 그러면 다음날 또 빠지고 오늘 오후장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하다가 그거 보고서 여기 매수 걸어놨던 거 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제 댓글 몇 분 안 되지만 그 댓글이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제 구독자 수야 100명도 안 되는데 이제 어제 100명 찍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댓글 하나와 좋아요 하나가 그래도 큰 위로가 되네요. 그것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됐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영상도 제가 주식 17년 동안 해오면서 누군가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다면 저도 꼭 그렇게 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 그거 보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손실이 클 때. 그럴 때 자책도 좋고 자기 반성도 좋아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손실 보고 자책 안 하고 반성 안 하면은 문제 있는 거죠.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하되 거기서 깨달을 거 깨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17년간의 매매, 그동안 경험들을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그런 영상이 그런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의 경험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나의 17년은 헛되었는가?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멘탈 잡고 잘 해봐야죠. 그 모스인 계좌에서는 포스코 DX로 5만원 수익을 본 거고요. 스캘핑 계좌에서는 34,000원 손실을 본 거네요. 첫 매매에서 82,000원 버린 거, 그 다음 매매에서 다 까먹은 거, 이것도 좀 반성할 부분입니다. 나름 신중하게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본절도 했고 내 이성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절, 손절 짧게, 그나마 손절이 좀 길어졌던 게 EV 첨단 소재. 이 종목의 특성이 좀 그래요. EV 첨단 소재는 이게 빼도 막 확확 빼진 않고, 올려도 올릴 땐 진짜 세게 빠르게 올리는데 뺄 때는 또 천천히 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한 번 없이 올려주는 거 팍팍 올려주니까 좀 그런 흐름을 좀 더 관찰한 뒤에 그래도 수익이나 본전이나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다고, 그래서 손실이 더 커졌죠. 종목마다 다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마다의 특성들도 감안해가지고 손절할 때 익절할 때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성만, 내 마인드만, 정신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익절도 하고 손절도 하는데, 이 마음을 놔버렸을 때가 이제 막 물타기 들어가고 비중매매 들어가고 손절 못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니까 항상 자기 마음, 심리 잘 관리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격려, 응원 메시지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